이제 알아야 그다음에 무슨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동거를 해야 된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북한도 위험한데 핵을 가진 북한하고 휴전선에 걸쳐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고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핵만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개발도 중국이 사실상 막아주고 있어요. 이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지금 가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우선 중동에서 이란이 워낙 인구가 많고 나라도 크고 또 옛날부터 굉장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 하면 다 주변 국가가 벌벌 떨어요. 여기에다 핵까지 딱 가지게 되면 중동, 지금 세계 기름의 한 70%를 공급하고 있는 중동이 이란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 큰일이다. 그래서 이란의 핵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이 북한 핵보다도 더 큽니다. 이란이 핵 개발하면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해외무장국가입니다. 한 번도 공식으로 인정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직전에 폭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요건 묻겠지만 한 10년 정도 시간을 볼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주시를 하면서 계속 그런 경고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해버리면 중동 이 지역이 또 분쟁 지역이 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시작하면 중동이 전란이 휩쓸린다. 그럼 기름값이 막 배럴당 3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걸 예상을 한다면 이란의 핵 개발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중국이 하고 있어요. 중국은 항상 양면 전술을 씁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협조를 해요. 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실천 단계에 딱 들어가면 중국은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아요. 이번에 질문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한테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무슨 다리까지 놓아준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경제 지원 약속을 하면 경제 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해놓으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그걸 잘 실천을 해요. 중국은 어떻게 나오느냐? 거꾸로 나갑니다. 이란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통계를 보면 이란과 중국의 무역액이 매년 한 30%씩 늘어요. 한 270억, 무역액이 270억 달러고 특히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간 한 150억 달러를 석유값으로 줍니다. 이란이 석유, 가스 자원이 많은데 여기 제일 많이 투자를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은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전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놓습니다. 제일 헛돈을 들이는 데가 이란입니다. 이란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투자를 약속해 놓고 있으니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손으로는 북한을 편들고 한 손으로는 이란을 편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보다 일본이죠. 중일 전쟁 때 일본한테 혼합 당해놓으니까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그때로 중국이 아마 긴장을 할 텐데 일본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새 새로 등장한 그 하도야마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친중 정권이에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고는 사람들입니다. 그쪽 안에 과거에 그 좌파 의원들이 많아요. 좌파는 어느 나라 가든지 공산국가하고는 좀 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중국한테 불리해지고 우리한테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자, 이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육자회담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은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전택 시설을 폭격을 해버리고 아니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부시 대통령 시절에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한 거와 마찬가지죠. 이라크에서 5천 명 죽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 바꿔버렸다. 누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폭격을 하는데요. 항공모함 한 2척 갖다 놓고 계속 북한 지역을 폭격을 하면 아마 육군은 투입이 안 되니까 많이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서울을 공격한다. 이렇게 공간을 놓기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 정부가 말이죠.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찬성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정도인데 우리는 극구 반대할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94년이군요. 클린턴이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린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계속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때는 폭격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시기에도 벌써 김영삼 같은 사람까지도 폭격을 말릴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더 하죠. 자, 군사적 방법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육자 회담을 통해서도 안 된다. 그럼 도리가 없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제3의 길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새 북한 관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북한 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왈가불가 하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결론이 나요. 그 결론은 뭐냐? 이제는 한국이 살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핵 무기를 가진 북한 정권과 오래 우리가 동거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일은 두 가지의 우리가 갖지 않는 두 가지의 전략 무기를 김정일이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 무기 뭔지 아시죠? 하나는 핵, 하나는 남한에 있는 종북색입니다. 한 손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단추만 누르면은 죽창 들고 나와서 도심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수십만 명 되는 종북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핵도 없고 우리가 평양 안에 우리가 명령하면은 김정일이 물러가라 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 우리 조직에 있는 거 있습니까? 10명도 안 될 거예요. 김정일은 수십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만을. 더구나 11만 5천 명의 공무원들이 조한병 철수하는 민노총에 지금 산하단체로 가입하는 길이라 상태예요. 김정일로 봐서 이건 전략적 무기입니다. 이거는 소총이나 뭐 대포 같은 무기가 아니고 전략을 좌우하는 전략적 무기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등 뒤에 중국이 딱 버텨준다. 미국도 약해지고 있다. 김정일 입장에 서 있으면 별로 걱정이 안 될 겁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요리해가지고 한미연합사가 곧 개최되니까 주한미군이 물러나면은 그때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잘 결합시켜서 무력 통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도 결국은 남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한다. 우리도 똑같이 핵을 가진 종북 세력을 지휘하는 김정일 정권과 오래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